안녕하세요. 천악마입니다. 천악마의 라노베를 말하다 제2편 여동생물 특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악마의 라노베를 말하다는 제가 선정한 몇 개의 작품을 가지고 이제 라노벨에 대한 리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동영상으로 구성될 것이고요. 그리고 기타 의견에 대해서는 이제 댓글로 받고 있으며, 오늘 2편인 여동생물 특집은 이제 작품 3개를 제가 선정했는데요. 그게 공통점이 이제 여동생이 이제 주요 소재로 나오는 이제 소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여동생물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이 대표적인 3개의 여동생물 그 작품에 대해서 여러분께 리뷰를 간단하게 드리고, 그리고 제 나름의 이제 총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편 여동생물 특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목차에 대해서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제 여동생을 소재로 한 라이트 노벨에 대한 저에 대한 이제 간단한 생각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첫 번째 작품이 내 여동생이 이렇게 귀여울 리가 없어. 여러분도 많이 아신 작품일 거라 생각하고 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작품으로 이 중에 한 명 여동생이 있다. 그리고 오빠지만 상관 있으면 상관없잖아. 이렇게 3개의 작품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저번과 같이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 그리고 이 작품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 그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서 이 3개의 작품에 대한 총평을 하고요. 그리고 그의 사항들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여동생을 소재로 한 라이트 노벨에 대한 저의 간단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요. 일단 오빠, 오라버니, 오라비 등등 듣고 싶은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장르라고 저는 간단하게 했던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남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성이라면 이제 지켜주고 싶은 그런 상대라고 이제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 경향에서 이제 나온 어쩌면 이제 장르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써 피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해피엔딩을 얻다. 그 배경에서 나올 수 있는 간절함.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많이 안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여동생이라고 하면 무조건 피가 이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깔려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여동생이 이제 진 히로인으로 있지만 그거와 연결될 수는 없다라는 이제 그런 어쩔 수 없는 엔딩을 만들어주는데, 요즘에 들어서는 이제 그 친 여동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피가 섞이지 않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동생 소재를 좀 많이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솔직히 이 두 번째 얘기에 대해서는 요즘 여동생물과는 관련이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집어보고 싶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역시 귀여운 여동생. 이게 이제 남자들에게 있어서 이제 최고의 대상이죠. 귀여움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거는 역시 귀여운 거는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역시 최고죠.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여성상은 이제 작품과 애니메이션 나온 여동생이 아닐까. 어찌 보면 과거에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최고의 신부감이라고 하면 이제 남자의 생각을 들어주고 막 그러는 이제 가부장적인 남자 사회에서 이제 바란 여성상이 이제 그 여주인공으로 많이 등장했었거든요. 진 히로인으로. 근데 요즘에 보고 있으면 이제 츤데레나 그런 이제 다른 이제 히로인을 보고 있으면 요즘 예전과는 많이 다른 이제 히로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조건 주인공 남자를 좋아하지만 그거를 100%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약간 어중간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여동생 그 임무를 맡고 있는 캐릭터는 언제나 뭐랄까 옛날에 갖고 있던 진 히로인 같은 그런 속성을 많이 갖고 있어요. 언제나 이제 주인공만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주인공에게 선뜻 말하지 못하면서도 챙겨줄 건 다 챙겨주고 있는. 요즘 나오는 작품이 또 다를 수도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 여동생 작품에선 그런 성향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이렇게까지 해서 여동생을 소재로 한 제에 대한 간단한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오늘의 첫 번째 리뷰할 작품인
여동생물 하면 대표작이라고 할 수도 있죠. 네, 여동생물의 절정기를 만들었던 내 여동생이 이렇게 귀여울 리가 없어 작품 리뷰 들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내용 리뷰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제 작품에 대한 이제 정보를 살짝 살펴보자면요. 저자는 후시미 츠카사시고, 그리고 일러스트는 칸자키 키로시고, 번역은 유정한 씨가 하셨고요. 그리고 레이블은 전격모인데 우리나라는 MT 노벨로 이제 레이블을 달고 번역이 되어 나왔습니다. 연재 기간은 2008년부터 8월에서 2013년 6월까지 약 4년 10개월 정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건순 12권으로 완결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1권, 2권, 그리고 3권과 4권, 그리고 5권과 6권, 그리고 7권, 8권, 9권, 10권, 11권, 12권 이렇게 완결이 나고요. 그리고 이게 전체적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주요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역에서 이제 중요할 점인데요. 여동생물에서 절정을 보여준 작품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여동생물이 이제 한창 이제 성장기로 올라가고 있을 때 그 끝점을 찍은 여동생물, 와, 이렇게 여동생물이 대중화가 될 수도 있구나라는 걸 보여준 작품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말 전까지만 해도 현실적 여동생 구성된 소설이라고 하는데요. 이거의 부분에서는 뭐라고 할까? 이제 여동생물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오빠에 대해서 이제 좋게 무조건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기본적으로 과거에 무슨 일이 이제 있었든지 결국에 오빠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좀 얀데레 기질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오빠를 위해서 뭐든지 해야 되는 그런 여동생이어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현실이 여동생이라고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예, 여동생이라고 하면 이제 오빠는 무시하고 이제 나이 어느 정도 들면 무시하는 거고, 이제 오히려 오빠보다 더 잘난 여동생이 많은 게 이제 현실적이죠. 그런 현실적인 느낌이 이제 이 내역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처음 부분에서는요. 그 부분에서 되게 저는 처음 봤을 때 신선했고요. 그 부분에서 이 작품을 계속 봐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승전결식의 완벽한 구성인데요. 네, 이 작품을 좀 잘 이제 자세하게 이렇게 나눠보면요, 되게 기승전결이 진짜 딱딱 들어맞아요. 잘 보고 있으면 처음에 내용이 주인공이 이제 뭐 문제점이 있는 이제 주위 여동생이나 이제 주위 여동생 주위 인물들하고 이제 트러블이 이제 생기고, 그 트러블에 대해서 이제 점차 진행돼 가다가 결국 절정을 맞이하고 완결이 나는 완벽한 진짜 기승전결 구성이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깔끔한 작품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오타쿠 여동생 소재, 이거를 대중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제 생각일 뿐이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작품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따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타쿠 주제로 한 이제 나름의 문제의식에 대한 언급이 조금씩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작품에서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다른 작품은 좀 뭐라고 할까, 이게 개인적인 그걸로 뭐라고 할까, 좀 회피한다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으로 빠져나가는데, 오히려 이 작품에 대해서 좀 보고 있으면 뭐가 웃기냐면, 여동생이 이제 일단 오타쿠예요. 근데 여동생이 오타쿠 된 이유도 좀 웃기긴 하지만, 여동생이 오타쿠가 됐음에도 솔직히 뭐더라, 세상에서 잘났다는 사람의 이미지랑 비슷하거든요. 솔직히 오타쿠라는 게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잘난 사람이에요. 그런 걸 보고 있다면 오타쿠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비사회적이고, 그리고 또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하면서 성공도 못하는 그런 사회 패배자 같은 이미지를 좀 벗어줬다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 좀 강해서 전 이걸 나름 다른 생각으로 좀 사람들 보게 만들어줬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좀 파괴한다? 그런 느낌으로 좀 좋은 작품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게 나왔으면 이제 부정적인 게 나와야 되겠죠? 네. 내역에서 이제 아쉬운 점인데요. 이제 이게 첫 번째부터 좀 충격적이긴 한데, 네. 이게 결말을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아마 내역으로 집어 던지고 싶었을 분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솔직히 이거를 보고 정말 이런 결말을 꼭 내야만 했을까라는 생각, 차라리 열린 결말이라도 내면 그나마 반쯤 욕하고 그냥 끝낼 텐데, 이건 완전 욕하게 만든 결말이었죠. 네, 아마 이 스토리 진행으로 인해 아마 지금 3대 이제 최악의 이제 작품 끝자락을 보여준 작품으로 유명하죠. 네, 이거 일어나고 나서부터 내역이를 막 다 팔리고 막 이제 중고로 엄청 나오고 그랬는데, 저는 끝까지 지켰다 그냥 완결 봤습니다. 다 사가지고 가지고 있고요. 지금도 아직도 결말 생각하면 좀 짜증이 나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아쉬움으로 이제 두 번째 항목을 넣었습니다.
역시 현실적인 여동생을 썼다고 하지만 대중으로 어필하기에는 좀 힘든 여동생의 연애적인 측면으로 마지막에 결말을 내버렸다는 거는 좀 무리적인 일이 아니었을까. 차라리 가족적인 느낌의 결말을 원했습니다. 전 그렇게 해가지고 좀 감동을 좀 집어넣어서 만들어줬다면 어땠을까. 여기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고 다음 두 번째 작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 이 중에 한 명 여동생이 있다. 네, 저자는 타쿠미 하지메시고, 그리고 일러스트는 이게 영어로 어떻게 있는지 몰라가지고 CUTH로 하겠고요. 그리고 번역은 한신남씨, 그리고 레이블은 MH 문건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학사문화사에서 하는 이제 EX 로벨 이제 레이블을 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재 기간이 2010년 8월부터 됐고요. 지금도 아직 연재 중입니다. 그리고 권순 11권까지 나왔은 상태고요. 네, 이게 1권과 2권, 그리고 3권, 4권, 그리고 5권과 5.5권, 5.5권은 외전이고요. 그리고 6권, 7권, 그리고 8권, 9권, 네, 그리고 마지막 10권입니다. 이 전체적 모습이고요. 네, 여동생이 있다라고 지금 저는 짧게 말하겠습니다. 여동생이 있다에서 주목해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일단 추리적인 요소를 집어넣었거든요. 이 추리적 요소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요. 일단 제목 자체에 이미 다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네, 이 히로인들 나오는 중에 한 명이 여동생이에요, 일단. 네, 그래서 그 여동생을 찾아야 돼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까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일단 주인공은 이제 히로인 한 명과 연결돼야 되는 게 이제 연애 러브 코미디의 이제 주요 목적인데, 그 목적에서 여동생이 껴있는 거죠. 근데 하필이면 그것도 친여동생이라서 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공의 생각에서는 여동생도 상관이 없다. 일단 결혼을 할 수 없다거든요. 근데 주인공이 결혼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고, 그리고 히로인 중에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의 모습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동생을 찾아내고 다른 히로인과는 연결돼야 되고, 이런 상황에 이제 처해져 있는 게 주인공 상황인데, 제가 이런 류의 라이트 노벨 처음 봤거든요. 여동생을 찾아서 피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 좀 웃겨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신선함을 주었다, 이렇게 전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이야기 구성인데, 이게 이제 추리적 요소에서 나오는 건데요. 이제 여주인공과 이제 새로운 여주인공이거나 아니면 이제 원래 등장했던 여주인공, 그러니까 사건의 이제 중심이 된 여주인공과 만나고, 그리고 결혼을 약속할 여동생이랑 의혹이 있어요. 이제 의혹과 함께 모습이 없는 여동생이 등장합니다. 이제 막 자기가 여동생이다, 오빠 주위에 있다, 오빠하고 결혼할 거다, 이렇게 막 협박을 하듯이 꼭 전화를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주인공은 긴장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 이제 단서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이 여동생일까 이제 추리를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가짜 여동생을 연기한 사람을 찾게 되는데, 꼭 웃긴 게 아직까지 지금 제가 끝권에 이제 3권 정도를 아직 안 보긴 했지만, 진짜 여동생에 대한 단서만 주고 그냥 가짜 여동생일 뿐이고 그 사람이 진짜 여동생은 아니에요. 근데 다른 목적이 있어서 여동생을 연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막 그런 상황이 계속 전개되거든요. 네, 그런 형태의 이제 이야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역시 뭐랄까 추리물이라고 하면 이제 명탐정 코난과 같이 이제 결국 반복이 됩니다. 네, 범인이 있고 그걸 탐정이 수사를 하며 다시 범인을 찾고, 그리고 다음 범죄로 넘어가는, 네, 그 스토리가 계속 진행되는 거죠. 예, 여동생물에서 좀 특이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뭐랄까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하면 계속 볼만한데, 이제 가끔 신선함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마지막 몇 권을 못 읽은 이유가 이런 반복이 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좀 신선도가 떨어져가지고 그런 느낌도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이게 내역이하고 비슷한데, 이제 결말에 대해서 좀 걱정 부분이 많은데, 일단 주인공은 여동생이나 의여동생과는 결혼할 마음이 없다고 아직까지 말하고 있는 거 보면, 그래도 결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걱정될 뿐이지 이게 심각할 정도로 나쁘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출 장면이 의도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많은데, 이 애니메이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니메이션은 완전 노골적이고요. 나이트 노벨에서는 조금 은근슬쩍이라고 할까요? 그 정도로 나오긴 하는데, 솔직히 조금 꺼려진다고 하도 이것도 개인차가 있는 거라서 저는 처음에는 괜찮다 생각했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좀 많아져가지고 좀 이게 은근 그 소설을 좀 늘리기 위해서 일부 넣는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많아져가지고, 좀 그래서 제가 마지막 권까지 또 읽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랄까 몰입도를 조금씩 떨어뜨린다고 할까요? 이젠 슬슬 처음에 몰입도를 높였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몰입도를 천천히 낮추는 그런 느낌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작품인데요. 마지막 작품은 오빠지만 사랑만 있으면 상관없잖아. 네, 제목부터가 이미 노골적입니다. 내역위에서 이제 점차 높아지고 있어요.
이 중에 한 명 여동생은 있다 정도는 조금 그래도 이어지지 않겠다고 말을 하는데, 이건 이제 아예 대놓고 진짜 이어지겠다라는 거 말하는 그런 느낌이죠. 뭐 그래도 이어질 수는 없어요. 아직 15세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일본이라고 해도 그래도 그걸 지키기 때문에. 네, 너무 다른 얘기가 너무 길어졌고, 네, 이야기 들어가자면요. 저자는 스즈키 다이스케고요. 그리고 다이스케시고, 일러스트는 우루 게카시고, 번역은 주원님께서 하셨어요. 네, 많이 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레이블은 MH문고에서 했고요. 똑같이 익스로베, 네,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재 기간이 2010년 12월부터 시작됐고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수는 9권입니다. 예, 1권과 2권, 그리고 3권, 4권, 그리고 5권과 6권, 그리고 7권, 8권, 그리고 9권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전체 모습입니다. 네, 제가 짧게 말해서 오빠지만 사랑만 있으면 상관없잖아. 이게 너무 기니까. 네, 여동생물이 이상하게 다 제목이 좀 길어요. 네, 근데 그래서 어쨌든 그걸 좀 줄이기 위해서 제가 오사상이라고 좀 부르긴 한데, 네, 오사상에서 이제 주목할 점인데요. 대화를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 구성입니다. 뭐랄까, 이제 대화물이라고 하죠. 뭐랄까, 전체적 이제 배경 묘사나 막 그런 거, 이제 상황 묘사,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배경이 어떻게 진행되고 사건이 어떻게 진행된다 이런 묘사보다는 대화를 이제 많이 함으로써 대화에서 이제 이 상황이 어떻고 지금 배경이 어디면 이런 거를 거의 다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에 이제 모든 정보들이 압축되어 있는 이제 대화 중심형 이제 스토리 구성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이제 오빠와 여동생 간의 대화가 거의 이제 1권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차지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내용의 대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대화를 잘 이제 읽다 보니 대화하기 때문에 이제 뭐랄까 내용이 바로바로 이렇게 스며든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이제 점점 머릿속에 세워지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진행됩니다. 그리고 여러 여주인공들과 주인공 대화가 독특하고 특징이 있죠. 네, 여기서는 되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캐릭터들을 정말 잘 만들었어요. 이제 각 캐릭터마다 이제 성격 그 배열도 잘해줘가지고 이제 대화 중심이다 보니까 캐릭터성이 강하지 않으면 이제 누가 대화하고 있는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이 작품에 대해서는 그런 게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이제 캐릭터를 잘 만들어 놔가지고, 그리고 특징도 잘 살린 대화가 나오고 있으면서 해가지고 이제 각 여주인공의 캐릭터성이 탁탁 드러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소한 반전이 이제 중간에 가다 보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직접 읽어보시고 한번 평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해버리면 이 작품을 좀 읽는 거에 어쩌면 꺼려질 수도 있고, 그리고 솔직히 그러면 의미가 없거든요. 읽으면서 느끼신 게 진짜 최고입니다. 제가 볼 때. 네. 그러니까 소소한 반전에 대해서는 이제 읽어보시고 한번, 네, 일본에서만 읽으셔도 좀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만 읽어보시고 한번 이제 평가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사상에서 아쉬운 점인데, 이제 역시 하렘이거든요. 이건 또, 네, 이상하게 이제 여동생물도 하렘의 기본 구성이긴 한데, 여동생이랑 주요 인물들하고 이제 엮이는 게 이제 여동생 때문에 이제 엮이게 되는 건데, 이 오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완벽하게 진짜 그냥 하렘이에요. 이제 여동생하고 관련돼가지고 이렇게 엮이는 게 아니고 주인공이 엮여요. 근데 진 히로인이 거의 여동생일 뿐인 거죠. 그래서 이제 특징으로 내세울 만한 이야기가 거의 없죠. 네, 그렇다 보니 네, 중심 내용이 어차피 그냥 여동생하고 어떻게 그 연애가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과 이어질 것인가, 그런 내용으로 뭐 디테일한 이야기 구성까지는 기대하기 힘들고 그냥 소소한 반전과 그리고 충격적인 내용, 그리고 그런 정도로 내용이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소한 이야기 반복으로 진행될 때 역시 중심으로 내용할 이야기가 없어서 그냥 뭐랄까 시간 좀 킬링 타임으로 읽으시거나,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그냥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좀 깊게 생각하고 싶지 않으실 때 읽으시면 참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재미만 좀 추구하시면서 읽으시면 충분히 재미로 느낄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무겁게 읽으시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네, 그러고 이제 세 개의 작품에 대한 마지막 총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총평하는 게 좀 웃기지만, 네, 일단 내 여동생 이렇게 길어서 짧게 말해서 내역이는 별점을, 네, 9.5점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 이제 여동생물의 절정기를 잡은 작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야기 구성이 깔끔하고 그런 면에서 진짜 많은 점수를 줬고요. 그리고 근데 문제는 결말, 역시 결말이 최악기까지는 아니고요. 어쨌든 이해할 수는 있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결말, 그것 때문에 0.5점을 마이너스해서 9.5점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한 명 여동생이 있다, 이 작품에 대해서는요 8.5점 네, 8.5점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추리 느낌을 넣었다. 그리고 여동생물인데, 그러니까 여동생물이 워낙 많이 이제 내역이 이후로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좀 흐지부지한 느낌이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좀 추리적인 느낌을 집어넣음으로써 이제 신선함을 더했지만,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이제 8.5점 정도로 이제 제가 끊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오사상. 네, 짧게 말해서 오사상은 별점을 8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사상에서 8점을 주는 이유는 뭐랄까, 이렇게 딱 드러내야 될까 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오빠를 사랑하는 여동생 내용이 그냥 다분하게 들어가 있다는 거밖에 없고, 그렇지만 대화의 주체적인 그런 내용이 너무 잘 써졌기 때문에 제가 약간 높은 점수를 줘가지고 8점 정도를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세 개 작품에 대한 총평이 이대로 끝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상황들은 참고 자료는 이제 위키백과 역시나 참고했고요. 그리고 네이버 이제 MTN, 네, 뉴타임 이제 노벨 이제 담당하는 이제 네이버 카페가 있거든요. 여기에 정보가 많이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요. 여기에도 리뷰도 많아가지고 이제 라이트 노벨에 대해서 정보를 좀 찾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에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네, 여기서 참고를 했고요. 그리고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이제 4편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라노벨을 말하다 2편인 여동생 특집. 네, 시청해주셔서 많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천왕마야였습니다. 감사합니다.